건더끝 임고은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랑 세균성,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뭔가요? 요즘에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엄청 많아서 막 되게 다들 주의하고 별로 떨었잖아요. 네. 근데 또 한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소년들, 중학생들, 맞아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땡땡땡이 정말 유행이라고. 이 땡땡땡 질환은 뭐가 위험하냐면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제일 전염성이 강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보다도 더. 자, 그 땡땡땡이 뭔가요? 빠밤. 네. 이제 이 땡땡땡이 이제 백일해라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일해. 왜 백일해냐면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100일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 네, 그렇게까지 하도록 근데 진짜 의사들이 내비두진 한 달은 않거든. 하잖아. 그쵸, 맞아요. 100일이면 1달은 3달인데 그렇게까지 하게 두진 않죠. 백일에도 마이코플라즈마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초반에는 애들이 증상이 경미해요. 맞아요. 1, 2주간은 그냥 뭐 기침 조금 하고 미열 조금 나고 얘 그냥 에어컨 많이 쐬서 그런 것 같아요. 기침 콧물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알레르기 때문에 얘는 항상 기침 달고 살다 이러면 피도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감기약을 먹는데 이제 안 나. 2주차, 3주차부터 갑자기 기침이 굉장히 특이죠. 뭐 이런 기침이랑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 모핑. 쿠핑 기침이라고 해서 백일의 특이적인 기침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침이 유발이 되면서 애들이 갑자기 기침이 확 심해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염성인데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1, 2주 경미한 증상일 때 이미 퍼뜨려. 그래서 중학생 애들, 저희가 중학생이니까 어느 반에 100일애가 되게 많대 이런 얘기를 저희 애들도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이 초토화돼요. 맞아.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백일애가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었는데 이제 요즘에 소아과 가서 선생님들도 백일애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치료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맞았어요. 요즘에 왜 청소년기 애들한테 많이 걸렸냐면 이 백일애 주사는 보통 기본적으로 2, 4, 6개월 그리고 15에서 18개월 하고 만 4세에서 5세 때 또 맞아요. 그래서 총 만 6세 전에 5번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이 어느 정도 어린애들한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걸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5학년 때 이제 또 맞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이제 커버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맞다 보니까 항체가 떨어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백일에 요즘에는 파상풍 주사랑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걸 권장드리고 있기는 해요. 성인들 10년에 한 번씩 맞으시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안 오시다가 손주 생기면 다들 맞으러 오시고 손주 생겼다고 며느리가 아들이 이거 맞고 그래요 해서 이제 티백 맞으러 오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백일애에 그래도 듣는 항생제가 있어요. 마이코플라즈마랑 되게 비슷한 이제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뭐 아지스로마이신, 클레리스로마이신이라는 약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청소년 애들이 오면 얘가 마이코플라즈마예요, 백일애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사실 증상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하지만 약간 특징적인 게 이제 기침 양상이 좀 다르다고나 할까? 근데 그 둘 다 기침 되게 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약이 동일한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검사가 모든 병원에서 되면 좋겠지만 검사가 되지 않는 병원에서는 일단 약은 쓰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100일에는 요새는 그렇게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레지던트 때는 너무 기침을 많이 하니까 똑같이 이제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폐렴들 중에서는 결막염하고 폐렴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눈 그다음에 얼굴 같은데 이렇게 점상 출혈반 같은 거 생겨서 오는 경우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기침하도록 두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또 차이는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법정 격리 질환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어느 법정 기간 내에 법정 전염병 신고가 필요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역학조사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질환이어서 가끔 이제 그런 전화 받아봤을 거예요. 얘 옆에 누가 걸렸대는데 이제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흔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검사를 받는 비율이 좀 낮기는 해요. 왜냐면 검사 가능한 병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근데 이제 검사는 가능하기는 하고 치료도 가능하기는 하고 이제 제일 고생인 건 사실 증상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폐렴으로 가는 빈도도 좀 은근히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 지나고 하면 좋아지니까 한 달 잡아야 돼요. 4주 정도. 2주에서 한 3주 차쯤 들어가면 점점 많이 좋아져요. 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하더라고 하다가 이렇게 갈비뼈 골절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만성적으로 약한 트라우마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기침이 심하고 많이 하는 거라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치료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나쁘게 진행하지 않아도 그 기침 때문에 계속 옮길 수 있어서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은 가까운 소아과 가셔서 진단과 혹은 진단보다는 치료를 먼저 받아서 좋아지면은 그게 확진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1편부터 쭉 보시면 수족구병,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라이노메탄유모 바이러스 같은 기타 바이러스성 폐렴,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오늘 100일에까지 총 이제 시리즈별로 한 5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계절성, 또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 또 이제 똑딱에서 하던 그 뚝딱 상담 이어서 할 테니까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상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요. 생각이긴 한데, 코로나 이후로 예전에는 뭐 수족구는 6, 7월, 그러고 이제 방학하면 탁 없어지고, 뭐 독감도 11월, 12월 하고 방학하면 탁 없어지고, 뭐 이렇게 계절이 좀 뚜렷이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모든 바이러스랑 균이 믹스업이 돼서 그냥 1년 내내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집단 면역이 좀 많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겨울병이니까 여름에는 조심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고 개인위생, 환기 잘 하시고 손 잘 닦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음식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증상이 있으면 뭐를 마스크도 좀 그쵸, 마스크 끼고 병원 가서 진단받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계절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